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받아들여 국회에서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지휘부 공백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검찰과 경찰 간 어떤 견해차가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와 경찰 출신 박상용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사상 초유의 검찰 수뇌부 총사퇴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일단 여야가 서명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의 분위기를 설명을 해주시죠. 검찰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초상집 분위기 같아요. 네. 이미 1년 전에 시행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의하면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된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전체 사건 비율로 보면은 0.1% 정도에 해당되는 6대 범죄, 그것만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놨던 건데 그것마저 이번에 다 박탈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2개, 그러니까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수사권 요것만 남겨놓겠다. 네. 그리고 그것도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이 되면은 다 그쪽으로 이관하겠다 하니까 결국은 검찰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수사 근처도 오지 말아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말 초비상사태고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초상집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6대 범죄 수사권 중 2개는 남겨두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박탈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한으로 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면은 다 박탈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네, 초상집과 같다고 비유를 해주셨는데 경찰 쪽의 입장도 좀 들어보죠. 경찰은 경찰 지휘부에서는 아직 입장 표명을 내세우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의 그 직장 협의회 쪽에서는 이거 너무 사건이 많은 거 아니냐. 지금 가뜩이나 사건도 지연되고 또 검찰이 보안 수사, 재수사로 사건이 많은데 인력은 늘어주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제하고 부패 범죄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나머지 범죄는 그럼 경찰이 다 알아서 한다. 근데 경제하고 부패 범죄도 경찰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었죠. 조금 엇갈린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 경찰 지휘부는 이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직장 협의회에서는 이 검수완박이 되면은 사건이 너무 경찰에 많아지는 거 아니냐. 지금도 수사 인력이 보충되지 않고 사건이 많아지는데 그 원인은 검찰의 보안 수사와 재수사가 많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와 부패 범죄를 검찰에서 하고 경찰은 하지 못한다는데 경찰도 이 부분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에서 배제된 공직사범이라든가 선거라든가 방산사범, 대형참사 이거 경찰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경찰도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검찰 측의 입장도 들어보면 입법화가 만약에 중재안이 되게 되면 뇌물수수 등의 같은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어도 직권남용은 또 수사할 수 없고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수사를 할 때 이게 다 분리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검찰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남겨놓은 게 한시적으로나마 부패 범죄하고 이제 경제 범죄인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공직자가 무슨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죠. 근데 그 경우에도 공수처에서 본인들이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면 또 넘겨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인사들 그다음에 거기에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처벌받은 사건들이 꽤 있었죠. 그런데 이 경우는 이런 거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품 수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부패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이 진정성을 좀 의심받는 게 지금 전 정권 사람들은 신나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검찰을 활용해서 수사를 대대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특수부를 늘려줬죠. 잘한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국 전 장관 수사가 되니까 갑자기 무슨 뭐 인권이 생각이 나고 갑자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생각이 나고 이거는 모순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서 또 뭐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뭐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검찰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산자부도 그런 게 있었다. 뭐 해서 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하니까 참 이런 걸 보면은 현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에 대한 수사 방지용으로 지금 검찰 개혁의 명분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검찰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중대 범죄에 있어서의 공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모순되는 점들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서는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사실은 뭐 누가 수사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 4개월 후에 이제 발효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5월 초에 국무회의 통과해서 공표가 되면 4개월 후면 결국은 5, 6, 7, 8월 5, 6, 7, 8월 달 이후에는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전혀 못해요. 그동안은 지금 뭐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검찰도 선거사범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도 해오던 거예요. 그런데 경찰의 가뜩이나 지금 업무도 많은데 그건 전혀 해결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은 못하고 경찰은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또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혼란기에 과연 지금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뭐 부정선거사범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선거 때마다 비슷한 비율과 숫자로 나오거든요. 선거법 위반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수사는 과연 그걸 손 놓고 있겠다는 거냐. 물론 뭐 경찰이 일부는 하니까 뭐 완전히 손 놓는 건 아닙니다만은 완전히 이거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선거사범 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이 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은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지금 수사 시스템은 뭐냐면은 검찰의 보안수사, 재수사가 경찰에게 다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 수사 인력이 없느냐? 검사들 수사 인력 많습니다. 또 검찰에는 검찰 수사관이 있습니다. 송치한 후에 검사가 얼마든지 보안수사, 재수사를 검찰 기능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검찰이 공직사범 수사와 선거사범 수사 이거를 경찰에 자기들이 못하면은 우리 수사 못해가지고 선거사범 수사를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검찰의 고유한 기능인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 네. 또 보안수사, 재수사를 자신들이 할 수 있습니다. 송치 후 수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다 경찰에다가 내린다는 겁니다. 서류만 보고.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보안 수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검찰 달래기에 조금 나섰는데 어찌 보시는지. 지금 사실은 그거는 뭐 국민을 위해서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뭐냐면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뭔가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검찰이 직접 못 하고. 그거를 지금 이제 특히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아니 이렇게 기관 간에 서로 뭐 이렇게 핑퐁하지 말고 조금 보완해서 바로 기소 여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검찰에 직접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오히려 책임 수사제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러는데 그러면 또 검찰 수사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검찰 맡기면 안 된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그게 최종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무슨 검찰에서 무슨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거나 아니면 고소인이 이의 제기한 사건 그거는 받아서 보완 수사를 해라. 그리고 보완 수사를 하는 것도 무슨 새로운 내용으로 더 파고 들어갈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사건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만 하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관 간에 서로 뭐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니고 보완해서 할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검사들이 해주면 더 효율적이에요. 그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지금 뭐 박 변호사님도 지금 보완 수사 요구를 너무 많이 해서 경찰이 바쁘다고 하는데 오히려 맞는 말씀일 것 같아요. 하겠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는 거니까 문제지. 가평 살인 사건 한번 보세요. 예. 경찰이 뭐 물론 처음에 내사연결하고 검사가 내사연결 지휘했습니다. 다시 혐의 있어가지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천으로 갔어요.
인천에서 이게 잡으려고 보니까 어려우니까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이 잡는 건 잘 잡습니다. 경찰이 잡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찰, 검찰 싸우고 뭐 수사를 갖다가 사건별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권, 그다음에 시정요구권 이거 하면은 지금 다시 또 경찰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지금 그 6대 범죄니 전부 다 해가지고 경찰이 수사하는 바람에 6대 범죄 수사하는 바람에 경찰이 많은 걸 수사하는데 검찰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검찰은 업무가 줄어드는데 검찰 수사 인력과 검찰 자체 내부의 수사관도 그대로입니다. 경찰은 이에 비해서 업무량은 많이 늘어났는데 수사는 인력은 보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사가 기피하는 겁니다. 수사 지휘하는 부서만 많이 생겼어요. 이러한 부분이 시정돼야 되고 FBI 만드는 것도 뭐겠습니까?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력하는 합동 수사 체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나중에 권한을 검찰이 가져야 한다. 아니다. 제3의 기관이 가져야 한다. 저는 경찰, 검찰, 공수처 자꾸 이 수사하는 부서가 직접 수사하는 부서가 많을수록 네. 국민들과 또 선의의 기업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번 중재안에 따르면 또 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시한이 또 1년 6개월 정도 생기면서 또 다른 수사기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되면 또 수사 인력에는 기존의 검찰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그래요. 지금 사실은 이게 왜 혼란이 왔냐면은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도 제가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논의가 좀 겉도는 것 같은데 검찰에 그러면은 기소권만 남겨놓을 경우에 수사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문제 논의가 돼야죠. 그다음에 경찰도 그렇게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그럼 경찰의 인력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증언해줄 방법이 있느냐. 이거 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의 모든 권한이 몰릴 경우에 그걸 통제하는 방안은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저 형사사법체계 정말 근본적인 걸 갖다가 지금 바꾸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논의 없이 검찰 여기는 수사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것만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저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검찰에서 정말 나는 수사에 소질이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우리 그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이런 수사기관 생기면 그래도 전직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저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검찰의 수사의 상당 부분, 검찰의 지금 업무의 상당 부분이 지금 수사인데 그 수사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 남는 인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저 잉여 인력이죠. 그건 뭐 중대범죄수사청 같은데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는 의도는 그겁니다. 네. 경찰에서 수사를 떼어내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비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떼어내가지고 별도로 검찰의 수사를 떼어내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 FBI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너무 수사가 많습니다. 수사하는 기능, 직접 수사를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사권과 뭐 기소권의 분리, 제가 변호사 하면서 공판적에 느낀 게 있습니다. 공판부 검사 안 하려고 합니다. 형사부 검사, 경찰 사건, 송치 사건 수사 지휘하는 형사부 검사 검찰 내에서 기피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지금 말한 대로 전부 다 특수부 가려고 합니다. 인지수사하는 데로 가려고 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경찰서 형사부, 형사과 근무 안 하려고 합니다. 수사과 근무 안 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지방청, 경찰청, 반부패 수사부에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가 뭐가 다 국민들이 가게 됩니다. 예, 업무 기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실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검수완박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죠. 검찰이 가장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될 구성원들이죠. 다만 이제 검찰이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소해야 될 사건을 불기소하고 또 불기소해야 될 사건을 기소를 해버리고 네.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경우에 검찰이 가장 1차적인 책임자예요. 근데
과연 그럼 그런 결과는 왜 나왔느냐? 사실은 정치 권력이 개입된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 권력만 아니면 검사들이 그런 무리한 결정을 할 이유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공동 책임자들인데 이번 결정을 보면은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할 수 있게 남겨놓은 거는 부패하고 경제범죄만 남겨놓고 공직자하고 선거범죄 요거는 쏙 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직자하고 선거범죄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 권력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에 대한 것만 못하게 지금 일단 만들어 놓은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입법부가 당연히 뭐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들의 뭐 권한 행사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충돌될 수도 있는 당사자들인데 거기에 너무 치중을 해서 지금 뭐 전체적인 국민 생각을 안 하고 본인들의 이해관계만 따져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검찰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검찰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권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론도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사권이라는 게 이제 네. 저는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 지휘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그 수사 지휘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 자신들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직접 수사 기능 전부 다 수사하는 사람은 직접 자기가 수사하기를 원하지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뭡니까? 국민들은 고소고발 사건, 그다음에 신고 사건 이런 거를 좀 신중을 기해서 신속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두 분이 검찰과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또 각계의 입장을 내실이 좀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네. 뭐 경찰하고 지금 입장이 대립될 거 하나도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박 변호사님께서 지금 요거는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수사지휘 개념이 없어졌어요. 지금 검찰이 경찰 수사지휘 권한이 없습니다. 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아니 없는 거고요. 보안 수사와 그다음에 지휘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휘를 못 한다니까요. 지휘 개념이 없어졌어요. 보안 아예. 수사도 보안 수사 요구권이죠. 그죠? 그렇죠. 보안 수사 요구권이고 지휘 요구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 지휘 개념이 없어졌다니까요. 보안 수사 요구권만 남겨놓은 네. 거고. 그다음에 검찰 입장은 제가 뭐 다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보안 수사할 거에 있어서 검찰 보고 하라고 하면 그거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뭐 검찰은 일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저 개정안이. 그것 때문에 문제지. 뭐 보안 수사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하죠. 그거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검수완박 법안이 검경의 협력을 조금 차단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거는 문제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지금 수사지휘라는 개념을 자꾸 뭐 지시와 뭐 복종 네. 이 개념으로 자꾸 뭐 오해를 하는데 수사지휘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범인 검거도 잘하고 또 뭐 경찰이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또 그런 분야가 있는 거고 또 검찰은 아무래도 이제 법률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어느 증거를 수집해야 나중에 공소유지하는데 더 좋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이게 상호 협력해야 되는 관계인데 지금 형사소송법 체계로는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뭐 LH에서 뭐 부동산 투기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부에서는 빨리 검경이 협력해서 뭘 해봐라 하는데 사실상 협력할 방법이 없어요.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에 그렇지 의하면.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평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수배해놓고 못 잡으니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서로 네.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건 뭐 100% 찬성이죠. 네, 아직까지 풀어나가야 할 난제가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